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막힐 수 있다는 흐름,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앱이 열리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끊기면 그때부터는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공포가 시작될 수 있어서 자산 이동을 서둘러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검색은 되는데 설치 버튼이 사라지거나 업데이트가 멈추는 식으로 체감하신 분도 많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지금은 되던 접속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미리 움직인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라면 바이낸스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지 뭐라고 미루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이슈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제재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그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붙었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구글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 설치와 업데이트가 막힌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금 이슈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라면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안전장치부터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특히 앱을 지우는 순간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설치 자체가 막혀 있을 수 있어서 우회 접속을 찾느라 시간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움직이실 거면 순서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는 편하지만 규제가 걸리는 순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은 말 그대로 내 금고에 옮겨두는 느낌입니다. 신규 이용자는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해졌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던 분들일수록 길이 막히니 처음부터 다른 길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회 방법도 있습니다. VPN을 켜서 접속을 시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보안 문제나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회가 가능하다와 안전하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이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이며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공통점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며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했습니다. 5거래소의 특징과 가입 링크, 주의할 포인트까지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 급하신 분들은 그걸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산 이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선물 거래 단타의 기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건 롱이냐 숏이냐 보다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같은 하루 안에서도 방향이 바뀌고 몇 분 사이에 분위기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면 시장이 훨씬 덜 무섭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고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서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방향이 틀리면 손실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 판단 재료가 바로 차트와 거래량과 뉴스입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과 달리 가격이 내려가도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롱과 숏을 제대로 구분하면 장이 좋을 때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빠르니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초보자분들께 항상 추세를 먼저 본다고 말씀드립니다. 화면에서 선 하나만 그어도 가격이 그 선 위에서 올라가려는지 아래로 밀리려는지 보입니다.
추세가 보이면 롱과 숏이 반쯤 결정됩니다. 롱을 잡을 때 가장 무서운 상황은 상승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꺾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이는 흐름인지 단순 반등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점을 갱신하는 힘이 있으면 롱이 편해집니다.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간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숏을 잡으면 바닥에서 반등 한 번에 털리기 쉽습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지 반등이 힘없이 끝나는지처럼 하락의 구조를 확인하면 숏이 덜 흔들립니다. RSI는 숫자만 보지 말고 가격 움직임과 같이 보시면 더 좋아집니다. 가격이 더 올랐는데 RSI가 못 따라오면 힘이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고, 가격이 더 내려갔는데 RSI가 버티면 바닥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밴드 밖으로 튀어나간 뒤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자주 힌트를 줍니다. 과열로 튄 뒤 식는 건지, 추세가 강해서 밴드 바깥을 타고 가는 건지 구분하면 추격 매매가 줄어듭니다. 결국 단타는 빠르게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틀릴 만한 자리를 피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지표를 겹쳐서 보면 불필요한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롱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 와도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힘이 살아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추세 전환을 노릴 때 많이 참고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롱 근거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는 상승은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뉴스 체크는 절대 빼지 마세요.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추세와 맞물리면 롱이 편해집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질 때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전 고점을 못 넘기고 꺾이면 하락 쪽 힘이 강한 겁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을 고민할 때 추세가 기울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위로 더 가기보다 아래로 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숏 근거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차트 반응부터 보세요. 여기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줍니다. MACD는 추세와 모멘텀을 보는 도구입니다. 차트가 애매할 때도 상승 힘이 붙는지 하락 힘이 강해지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롱과 숏을 결정할 때 실수를 줄여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흔들림이 커진 구간이고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알면 무리한 추격 진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가 엇갈리면 시장이 아직 결론을 안 냈다는 뜻입니다.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한 가지 신호만 보고 올인입니다. 골든 크로스만 보고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죽어 있거나 좋은 뉴스가 떴는데 차트가 버티지 못하면 그건 아직 힘이 부족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떠도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 숏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차트, 거래량, 뉴스가 한 방향으로 모이는 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전 감각을 만들려면 차트를 볼 때 질문을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고점을 높이고 있나 아니면 저점을 낮추고 있나 이 한 줄만 잡아도 롱과 숏의 방향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 다음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확인하고 거래량으로 힘을 체크하고 뉴스로 촉매를 확인한 뒤 RSI와 MACD, 볼린저 밴드로 타이밍을 다듬는 식으로 가면 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익숙해지면 빠릅니다. 이 흐름이 습관이 되면 단타가 운 시험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 됩니다. 매번 맞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유리한 자리에만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롱과 숏이 훨씬 편해집니다. 다시 현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바이낸스 차단 이슈 때문에 앱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아직 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먼저 끝내세요. 이미 설치된 앱을 쓰는 분들도 앞으로 업데이트가 막히면 작은 오류 하나가 큰 스트레스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시간에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을 권합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제가 정리한 5거래소는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이동하는 곳들입니다.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이 되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기준으로 비교해뒀고 $100 이벤트가 있는 곳도 포함해 두었습니다. 5곳의 장단점과 가입 이벤트, 그리고 이동할 때 헷갈리는 포인트까지 고정 댓글에 모아놨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으니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먼저 눌러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롱과 숏 신호는 당장 차트를 켜서 확인해 보실수록 빨리 익습니다.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 거래량이 받쳐주는지부터 차근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RSI 70과 30, 이 숫자만큼은 몸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과열인지 과하게 눌린 건지 감이 잡히면 불안해서 쫓아가는 매매가 줄어들고 기다리는 매매가 늘어납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처음엔 낯설어도 계속 보다 보면 지금 흔들림이 커졌구나, 지금 힘이 모이고 있구나 같은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쌓이면 단타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함께 올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부정 뉴스가 겹칠 때 유리합니다. 방향과 근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동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도 같이 묶어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훨씬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